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도 잡음이 오늘 좀 많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있고 바깥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도 있고 죄송스럽습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든다면 당신이라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이 제 눈길을 끈 것은 어릴 적 저희 친정 동네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 그냥 흘려 들었었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가 사는 곳이 연립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밤이면 이 동네에 도둑들이 가끔 있었던 듯 합니다. 땡땡집 아들이 밤새 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더라. 몇몇 어른들이 콩나물 사러 나오셨다가 동네 슈퍼 앞에서 수근수근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왜요? 라고 묻자 목소리를 더 낮추어서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어젯밤에 캄캄할 때 남의 집 담장 넘어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들켜서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전깃줄에 발목이 걸려가지고 그냥 쾅 1층으로. 솔직히 그 당시 저 10대였습니다. 10대였는데 2층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혼수 상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깃줄이라는 말에 수긍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그 도둑이 즉사했다면, 병원에 실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죽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전깃줄을 2층으로 낮게 당겨서 작업한 한전에 있을까요? 아니면 전깃줄을 집주인에게 있을까요? 본 사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 도둑 뇌사 사건입니다. 새벽 3시 15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주택에서 살던 20살의 최 씨. 군대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고 놀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 계십니다. 컴컴한 내 집에서 도둑님이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면서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이었죠. 놀란 최 씨는 당신 누구야? 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은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최 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구타해서 강타해서 넘어뜨리고 도둑님이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하자 뒤통수를 수회 발로 차고 뒤이어서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등을 수회 내리칩니다. 또 최 씨는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피해자를 수회 가격했습니다. 그렇게 집주인 최 씨는 격투 끝에 55세 도둑인 김 씨를 잡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인 도둑님, 김 씨 도둑님께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9개월 되었을 때 사망하게 됩니다. 도둑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이라고 확인되었죠. 나중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때 김도둑님께서는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인 피고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합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과 파장을 낳았는데 정당방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일단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닌 것으로 보았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 불신을 야기하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 그런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최 씨의 변호인은 주장하게 되죠. 첫 번째, 사망 원인의 폐렴과 폭행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뿐더러 집주인 최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서 김 씨가 사망할 것이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두 번째, 피고인 20대 청년의 행위는 집에 침입한 도둑을 보고 놀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세 번째,
피고인의 실제 폭행 시간이 검찰이 주장하는 10분, 20분이 아닌 4분에 불과하다. 네 번째, 최 씨가 사용한 빨래 건조대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 다섯 번째, 과거에 이 피해자 김도둑께서는 뇌질환 병력이 있지 아니한가? 결국 자신의 폭행으로 김 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폐렴 진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집주인 최 씨의 폭행과 김 씨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에 검찰 꿋꿋하게 또 주장하게 되죠. 최 씨, 집주인이죠. 최 씨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김 씨의 직접적인 사인의 폐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미 제압한 도둑을 수차례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서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갑갑하죠. 내 집에 들어온 불법 침입한 도둑을 직접 제압해서 잡았는데 도둑이 뇌사에 빠지면서 거꾸로 도둑 잡은 내가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최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도둑을 때린 최 씨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최 씨 전과 기록 없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최 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검찰은 분명하게 적어두었죠. 이때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최 씨를 상습 전과자로 보도를 해버립니다. 새벽에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했다가 폭행죄로 복역한 사건. 법원은 이미 기절해서 한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여 내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점.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제압이 완료된 상태의 사람을 더욱 가격하지 말라. 왜 더 가격했는가? 하지만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집을 털고 있다면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도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님과 누나 등이 있었죠. 내 가족이 이미 해코지를 당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쭈뼛서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가 칼을 소지했는지 총을 소지했는지 몇 살인지 연로하신지 아닌지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사건 속 김도둑님께서는 당시 55세였습니다. 지병도 있었고 흉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당방위,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과잉방위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형법 제21조 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성립이 이렇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미국판 정당방위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젊은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겁에 질려 있죠.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아이와 단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경찰이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권총을 꺼내고 다시 911에 전화를 합니다. 만약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게 되면 내가 총으로 쏴도 되는가라고 묻습니다. 이때 911 대원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후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 중 한 명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렇게 남자 한 명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죠. 이 사건 누가 책임질까요?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임은 침입한 남성, 함께 침입한 남성이 지게 됩니다. 함께 침입한 남성 한 명은 검찰에 의해서 살아남은 남성이 죽은 남성과 함께 가택 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네 친구가 죽은 것은 네 책임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이 친구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총을 쏜 해당 여성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 미국의 사건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과 비교되면서 정당방위에 관하여 토론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